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 상부구조고 이 하부구조고 이런 게 아니고 이 안에 또 상부구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이야기하는 상부구조를 이걸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 이야기하니까 혼선이잖아요. 일단 무인도에 두 명이 갇다면 남자 하나하고 그 사람 무인도에 두 명이 갇혔어. 여기는 어떤 이 조직이 없어. 상부구조 없는 거지. 상부구조 어떻게 생기냐면 여기 호랑이가 딱 나타나서 상부구조가 생긴다. 호랑이가 딱 나타나서 잡아먹겠다 그러면 얘들이 이제 이가 대장해라 그러고 막 상부구조를 만들어. 근데 어떤 가족이라면 상부구조 있어. 이런 오빠고 이런 동생이 정해져 있어. 상부구조는 누구냐? 엄마야. 엄마가 상부구조라. 엄마가 내가 딱 낳고 거기 상부구조가 있는 거야. 엄마가 있는데 누구자 엄마가 없다고 해가지고 사실 콜라가 엄마가 있는 그거는 이제 가족이라는 상부구조가 있다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구조론에서 이야기하는 거 무인도 상황이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무인도 상황을 구조론에서 주로 이야기하니까 이걸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보통 일상적으로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에서 오버가 있어. 이런 경우는 사실 상부구조를 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건 이미 다 정해져 있으니까 포지션이 다 정해져 있어. 아빠, 엄마, 딸을 다 정해져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아들을 땄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 이런 상부구조는 굉장히 애매해가지고 순간적으로 호랑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호랑이 없으면 상부구조는 없어져버립니다. 외부에서의 어떤 침입자 일단은 여기서 우리끼리는 막 그냥 뭐 편하게 해도 되는데 외부인이 딱 나타나면 갑자기 이 안에 질서가 생긴다고. 갑자기 막 나는 수성이 되고 이런 거 제재가 돼야 돼. 수성이 해야 돼. 안 그러면 조직이 망해. 외부의 침입자 때문에 이게 질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 옛날 뭐 흔히 하는 얘기지만 이제 왕국이 망했어. 그래서 이제 왕하고 신하가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웃 나라에 끌려갔는데 감옥에 딱 집어넣고 어떻게 하는지 본다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저쪽을 묵혔다가 밥을 딱 넣어주는 거야. 누가 먼저 묵는지 보는 거야. 그럼 신하와 임금이 막 싸워가지고 대박이야! 하고 막 잡아당기면 한심한 놈들하고 부르더라고. 그럼 이제 감옥에서 신하가 임금이 먼저 드세요! 그러는 거야. 그럼 임금이 딱 한 숟갈 넣어보고 나는 배가 불러주라. 그럼 신하는 너나 먹으라 그런다고. 그럼 밖에서 이제 이웃나라 왕이 딱 보고 저렇게 좀 웃기네. 아빠한테 저쪽 굽어가지고 배가 엄청 고프던데 무슨 그 안에서 임금치라 있냐고 웃긴 놈들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그렇게 하는 놈이 살아남아. 딱 와서 머리 뜯고 서오면 저 새끼 죽여봐야 된다고.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임금치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저 웃긴 놈들 이래가지고 혹시 저 이렇게 살려놓은 거야. 그래서 이 독일군이 패망했을 때도 밴드오브 브라더스 보면 독일군 패망했는데도 장교들은 말도 못 닦고 병사들은 굉장히 절도롭게 누군가도 절도가 누구야 누구는 그냥 이러고 하고 독일군 패망했는데도 굉장히 절도롭게 시작에 둘 다 안 맞춰서 불러와. 아직 눈빛이 살아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조직이 위기에 처할수록 갑자기 질서가 만들어진다고. 그래서 위기주군이 계속 사고 치면 계속 질서가 생기는 거야. 원래 우리 이 모임에 옛날에는 질서가 없었어. 15년 전에 처음 모임 생길 때는 자기 게시판을 해가지고 그냥 지 마음대로 넣었다고. 근데 계속 사고 치는 건 있어가지고 그때부터 여기는 뭐 준회원, 여기는 회원, 여기는 아카데미 회원 이렇게 계속 이제 계급이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원래 이제 매너라든가 에티켓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새로 참여한 사람을 왕따시키기 위해 가지고 처음 들어온 사람한테 규칙을 아무도 안 가르쳐줘. 누구를 안 가르쳐. 물어도 대답을 안 해. 그리고 엉뚱한 걸 가르쳐줘.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쪽으로 가라 그러고. 그래, 길들이기. 그게 에티켓이라든가 매너라든가 다 그런 거라고. 매너라는 게 이게 손으로 만져준다 이러는데 좀 만져주는 거야. 처음부터 만져줘야 돼. 그래서 이 어떤 형체가 있는 것은 어떤 이런 상부에서 뭔가 반복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 근데 이제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것은 주로 반복되지 않는 상황, 돌발 상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런 언어들이 차이가 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이제 그 서양인과 동양인 그 관점의 차이, 그 동영상을 발견해가지고 올려놨는데 그게 해설을 해놓은 건 내가 봤을 때 좀 아니야.
그러니까 뭐 서양 사람은 뭐 개체가 모여서 집합을 이루는 공간이고 동양은 뭐 세상을 하나로 연결된 거대한 강과 같은 개소리야. 그냥 아저씨는 자기 편한테 쓰는 거야. 자기 기분도 쓰는 것 같아. 근데 근대인과 전근대인을 사고 있습니다. 뭐 인디안들이라든가 그 아프리카 사람을 물어보면 다 동양처럼 얘기한다고. 그냥 서양처럼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 과학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아는 게 없으니까 둘러대는 소리를 가지고 동양을 사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근데 그 동양사람 보면 뭔가 서양인과 동양인이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해. 서양은 어떤 개체를 중심으로 보고 동양은 어떤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데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실제로 그 내용들은 뭐 예를 들면 뭐 동양인은 일찍부터 조수간만의 차이를 알고 싶다. 네, 이거는 상관없는 겁니다. 이건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런 식으로 따지면 사대 발명 이렇게 다 동양에서 나오고 서양의 지식이나 과학으로 알려진 다 오는 동양에서 나오더라고. 서양은 하나도 없어. 중국이 다 이런 중국이라고 주장한다고. 화약, 종이, 인생 다 동양에서 나오는 그런 거는 서양이 이 문명이 엄밀하게 말하면 15세기부터 시작된 거라고. 그 이전은 야만한 시대지. 서양이 문명 자체가 원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동양과 서양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근데 어쨌든 이제 차이가 있다고. 히딩크로 보면 정신력을 히딩크가 말하는 건 개인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거고 동양인의 정신력은 집단 중심의 정신력이에요. 아까 그 동영상에 나온 서양과 동양의 어떤 관점의 차이가 이미 히딩크의 은행에서 딱 표시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정신력이라는 말을 다르게 사용한다. 그리고 앞이라는 말도 우리나라 사람 자기 앞에 있는 거 앞이라고 서양 사람은 저 앞에 있는 거 앞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거는 서양의 차이라기보다는 의료적인 차이라고 하는 건데 그 때문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같은 포스트란 말이 앞이라는 뜻인데 우체통은 포스트라고 그러는데 집에서 상당히 앞에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고 그 잔디밭을 건너 대문 앞에 있다고. 그러니까 앞이라는 게 상당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탈 모더니즘, 후기 모더니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신 모더니즘 뭐 이렇게 번역이 약간 후기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해요. 서양의 관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관점의 차이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원효 선사라고 하는데 최근에 뭐 영주 구속사 관련 글을 게시판에 올려놓는데 우리나라에서 항상 고삼대사하고 원효대사를 딱 비교해가지고 고삼대사는 뭐 훌륭한 거 다 전국의 사찰 중에서 훌륭한 거 다 고삼대사가 만든 거야. 뭐 찌질한 건 다 원효대사야. 전국 돌아다니고 하는데 조그만 이상한 남자 톡을 막 계산하고 있어. 그러다 보면 옆에 원효대사가 지나가면서 다 써놨어. 근데 이 광사, 뭐 갑황전 이런 뭐 전국의 유명 사찰 오삼대사가 만들었다 써놨어. 근데 오삼대사 혼자서 막 저를 수십 개 만든 거야. 큰 절은 다 오삼대사가 만든 거고 작은 절은 다 원효대사가 만든 거고 원효가 결국에 저를 한 100개 만든 것 같아. 근데 실제로는 이제 원효의 제자들이 만들었는데 원효를 빌려놓은 거예요. 원효는 좀 육두품의 좀 신분이 낮은 사람이고 오삼대사는 부족이고 좀 높은 사람인데 우리나라 이 사상의 조상은 원효대사다. 원효대사가 처음으로 발견한 게 관점이라는 거죠. 이 관점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서로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똑같이 보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 건 다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이질적인 그 서양 사람이 막 생각해보면 다르게 보는데 그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나? 그 게시판에 올려주는데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이게 뭔지 나도 잘 모르지만 하여튼 모여서 떠드는 것 같아.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막 한마디씩 하는 거지. 이렇게 백화점에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안 생겨요. 왜냐하면 이 여러 명이 다 비슷한 분들이라 똑같은 놈들 100명 모여봤자 아무 좋은 일이 안 생긴다고. 근데 원초적으로 관점이 다른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애초에 그런 방향이 다르면 막 충돌이 나가지고 대화가 타협이 안 돼요. 그래도 이제 몇 살 잡고 이제 한마디 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나온다. 근데 이제 원효 대사가 발견한 건 과정이라는데 이 관점의 차이로 보면 결국 사업을 이 세상에 하고 있다는 게 두 사람이 어떤 의견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네가 맞고 내가 틀렸어 뭐 이런 건 그건 이미 실패야. 그건 아니야. 내가 맞고 네가 틀렸다 하면 그건 이미 실패지. 당신은 여기에 있고 나는 여기에 있고 어떤 하나의 그런 안에서 당신은 이 역할이고 나는 이 역할이다. 당신은 공격수고 나는 수비수다. 이렇게 말해야지. 네가 맞고 내가 틀렸다. 이렇게 그러면 그 과정이란 원효의 가르침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원효 대사가 관점의 존재를 발견했는데 그 원효의 제자들까지 입방해가지고 다 산속에 통을 해서 처박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발전을 못 시켰어. 그래서 원효가 얼마나 훌륭한지 아무도 모른다고. 그래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런 관점 차이가 있다는 그거 자체에서 굉장히 흥분을 느껴야 돼. 똑같은 것을 다르게 볼 수 있다. 그게 신기하더라고. 원근법이 이런 것이 대표적인 건데 꼭 그림에만 원근법이 있는 게 언어에도 원근법이 있다. 그걸 이 원효가 발견했고 그 서양인과 동양인의 차이 이거 단순히 서양인과 동양인의 문제가 아니고 인간은 기본적으로 똑같은 것을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걸 발견해야 한다.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건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 네. 보통 이 사람도 생각을 내리지 시작한다. 이 질은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미미하기 때문에 없어. 근데 어떤 일이 반복될 때는 질이 있어. 질이 그렇다게 눈에 보이는 것은 반복되는 것이다. 근데 이 반복되는 것은 야매가 많다. 가짜가 많다. 그래가지고 보통 보면 이 질이 형식이라고. 이건 내용인데. 보통 사람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건 다 가짜라. 어쩌면 질은 이제 형식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나는 우리 아버지 아들이다. 우리 어머니 아들이다. 이건 절대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거라고. 근데 자식이 부모를 배신할 수도 있다고. 그 순간 이미 질이 아니더라고. 질은 가짜가 많고 이 내용은 진짜가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질보다는 이걸 자꾸 중요시하고 이걸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은 또 반복되는 게 뭐고 즉 가짜인 게고 형식적인 누군가가 협잡을 벌여서 조작해놓은 가짜질이고 진짜질로 이야기하면 질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진짜질과 가짜질이 어떻게 다르냐? 가짜질은 반복되는 것이고 상부구조로부터 연역되는 것인데 그러면 민주당이 있다고 치면 이 민주당의 정통성이 어디냐? 노동계에 써 있다. DJ가 민주당의 정통성이다. 그럼 누구냐? 하나가하고 건너가기 기복도하고 세 명이 민주당의 정통성이 있다. 이런 거는 가짜라고. 그런 거는 정통성으로 와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 가짜고. 북한의 김정은이 이제 정통성이 김일성으로부터 오는 그 가족 간의 혈통에서 있다. 이런 거는 다 가짜야. 이런 거는 양해고. 진짜 이건 민주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좀 최근에 이제 한겨레 성한종 기자가 자꾸 음수학 칼럼 써가지고 헷갈리는데 그 사람 이야기하는 건 그냥 안철수가 되면 민주당은 이제 개털된 게 아니냐, 노무현도 개박살 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고.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민주당은 폐쇄적이고 배타적이다. 다시 말해서 민주당 자체가 덜 만들어졌다고 해요. 민주당이 이미 완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가짜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박원순이 민주당에 있다 했듯이 외부 세력이 민주당 계속 들어가는 그런 메커니즘이 보여줘야 된다. 근데 박원순이 그렇게 안 했다고 민주당에서 찬밥 치고 했을 거 아니에요. 박원순이 그냥 얌전하게 민주당에 있다 했다면 서울시장 되지도 못했어. 그 민주당 내부에 뭐가 가짜가 있다는 거지. 바뀐 돌이 서로 물을 막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민주당이 개혁을 해야 되고 민주당을 우리가 때려야 돼. 그러니까 민주당의 국민이 있다는 거지. 진짜 그런 DJ한테서 오는 게 아니고 민주당에 있는 국민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구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리고 반복되는 것에 가짜가 많아가지고 사이드들이 많아서 그러고 구조론에서 형식이 내용보다 중요하다. 이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질을 국민들이 만들어낸다는 거죠. 서로. 그래서 형식이 중요하다 이 말은 기존의 그 구조어를 안 쓰고 일반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은 민주당의 정통성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민주당의 대의원들이 다 결정해야 된다. 민주당의 당헌 당규대로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구조론에서 형식이 중요하다 이 말은 우리가 이제부터 민주당 당헌 당규를 뜯어 고쳐야 된다는 얘기죠. 민주당 형식부터 바꿔놓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형식이지만 완전히 180도 반대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걸 게시판에서 논쟁하면 백날로 답이 안 나와. 서로 다른 언어를 쓰기 때문에 언어 자체가 뜻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야 되고 그것이 진짜 얘기가 지금부터 만들어야 돼. 지금 민주당 때려 부숴버리고 새집 지어야 된다. 그 과정이 뭐 단일화라든가 뭐 이런 거고. 근데 어떻게든 형식이 더 중요한 건 사실이고 지금 형식을 문재인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이 조금 유리한 사실. 안철수가 형식을 만들어버린 순간 망한다고. 안철수가 안당을 만드는 순간 망해요. 안철수가 되려면 끝까지 안당을 안 만들어야 돼. 원칙대로 하려면 안철수가 민주당 입당해야 되는데 이미 타이밍 놓친 것 같고 문재인이 형식을 가지고 있고 안철수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문재인이 돼야 되는 게 정상인데 조금 더 크게 보면 민주당이 형식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민주당이 문재인을 제껴버리고 안철수를 취급할 수도 있다고. 이쪽에는 형식이 중요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고. 지금 동양인이 상호작용, 동사 중심으로 이 사물을 본다고 동영상에 나온 얘기는 굉장히 내가 관심이 있는 문제로 좀더 내가 분석을 해가지고. 근데 이게 뭐 서양 사람은 스테이크를 잘라 먹으라고 동양은 젓가락으로 집어 먹기만 하면 되고 뭐 이런 거는 바보 같은 얘기라. 동양에도 우리나라는 그냥 상추하고 삼겹살 각자 알아서 사먹어야 돼. 오히려 동양이 알아서 각자 알아서 하게 되고 우리는 삼겹살은 각자 알아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업은 안 맞는 거고. 서양은 관찰자의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지시를 찾아가는데 동양은 뭐 구슬을 닦듯 마음을 받겠다가 이렇게 소리야. 동양도 그렇게 안 해. 무슨 구슬을 닦아. 이게 게시판에 써놓은 거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쓴 거야. 동양은 과학적인 진리탐구 방식이 없어. 이제부터 만들어야지. 서양은 있고. 결론은 서양은 입자에서 지정해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구조론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법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거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거 대상이 후세인 제거됐어. 빈라덴 제거됐어. 카다피 제거됐어. 다 제거됐어. 이제는만 제거하겠지. 누군가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려고 해요. 그러다보니까 마늘 사냥. 죽기도 끝이 없는 거야. 마늘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 아직 마늘 하고 있어. 정신 좀 차렸어. 아직 정신 못 차렸어. 그래서 누군가 제거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수술을 해가지고 함부로 다 끌어내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맞기는 맞는데 그거 제거를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질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된다. 근데 동양은 질을 가게 하는 걸 좋아하는데 질로 가서 거꾸로 하기 때문에 기납적으로 가가지고
위로 올라가려고 해. 위로 가는데 흑음으로 하늘로 날아갔어요. 근데 동양이 그런 게 아니고 소크라테스도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계속 위로 올라가지고 그래서 아리스토파레스가 이제 부러미라는 이걸 만들어가지고 소크라테스가 부러미에 낚시터 들고 이렇게 있어. 자, 올라가서 부럼 가려고 한 거야. 동양이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철학자가 좀 그래. 철학자가 원래 부러미에 올라가는 거야. 과학자는 이렇게 내려오고 서양인은 입자의 지상에서 내려오고 동양인은 입자에서 진로 가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계속 해내고 막 그러고 있다고. 그래서 자꾸 이 진의 느낌을 잡으려고 하죠. 진의 느낌을 잡으려고. 그럼 질이 뭐냐? 관계라는 관계. 그 보세닝이 개선한 부분은 정신의 이제 제일 높은 단계는 관계라고. 관계가 모든 것을 한다. 근데 그냥 관계에 장이 있어, 장. 그러니까 이 자체가 하나의 존재하고 있다는 어떤 형태가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평소에는 없어요. 어떤 딱 건드림이 나타나. 이하는 거미줄처럼 이렇게 네트워크가 있어가지고 평소에는 관계가 없어. 그러다가 여기 몸을 탁 치면 전체가 파동을 일으키면서 바로 떨면서 전체의 에너지가 전해져가지고 이 관계가 다 나타나는 거야. 근데 이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부드럽고 뭔가 편안하고 유연하고 무르고 약해 보이는 느낌이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모자가 뭐 위협이 당당해. 유한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고 그런다고. 그래서 자꾸 그 느낌만 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는 그 느낌 잘 배울까 이래가지고 이제 나는 지뢰 도달한다 이러면서 그건 그냥 지 혼자 생각이고. 그거는 이제 조금 요거 안에만 이렇게 보는 거고 이 위에 또 구성하는 거 있어요. 이 위에 있는 상부 구조에 또 상부 구조가 있어요. 이걸 보면 이 질은 부드러운 게 아니고 굉장히 팽팽한 것이다. 거미줄처럼 거미줄도 사실은 팽팽해 부드러운 게 아니야. 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팽팽한 것이라 가지고 찬바람이 막 일어나 부부 싸움할 때처럼 부부가 막 좋을 때는 보면 안 되고, 부부 싸움할 때 봐야 돼. 완전히 막 신경하고, 손도 지하철 오다 보니까 남자 두 명이 어쩌면 술을 막 이대로. 내가 이제 관장했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그러고 있었어. 제가 항상 부드럽고 편안하고 유연한 게 아니고, 굉장히 팽팽해. 그걸 딱 째려보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서 주로 이제 어떤 반복될 때, 그 상부 구조가 있을 때, 특히 시어머니가 나타났을 때, 그래서 이 음악 드라마 보면 항상 그 신우이 오케이 어저께 인터넷에서 신우이 세명이 신우이는 억울하다 해가지고 토론했는데 내용 보니까 옛날 신우이들은 다 못했다는 걸 알았어. 자기들은 막 억울하다 그러는데 들어보니까 아 신우이들이 못했구나. 자기들이 이래서 억울하고 저래서 억울하고 한 100가지 하는데 그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돼, 내 생각에는. 나는 신우이가 한마디로 하면 끝이야. 죽을 때까지 안 봐. 어떻게 신우이가 감히 이런저런 말을 할 수가 있냐고. 나는 무슨 말하면 바로 관계 단절이야. 이 상부 구조에서 시어머니, 신우이, 오케이, 서향희 씨, 그것도 만사오통 이런 것도 있더만. 만사오통 이런 것이 나타나가지고 이 질이라는 것은 부드러운 것이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팽팽하고 긴장되어 있는 것이다. 두 가지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질은 굉장히 팽팽하고 긴장된 것이다. 동시에 아주 부드러운 것이다. 두 가지 정리 다 있는데 이 바깥쪽을 볼 때도 팽팽해야 되고 안쪽을 볼 때도 부드러워야 돼. 근데 이제 못된 가장은 안쪽을 막 이렇게 엄격하게 막 내집 막 몽둥이로 막 자식들 다리 몽둥이로 붙들려고 그래. 그런 사람이 사장님 같은 이런다고. 밖에 가지고 몽둥이로 집에 가지고 막 몽둥이로 뭉쳐 이런다고. 그래서 좀 질이 못된 놈들, 이 질이 낮은 놈들이야. 질이 좀 괜찮은 사람은 바깥에서는 팽팽하고 안쪽에서는 부드럽게 한다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사람. 그 뭐야
일본 일본 왕 같은 굉장히 뻣뻣해. 근데 국민들한테는 나이 굉장히 부드러워져. 딜베이터는 국민들한테서 부드럽고, 푸틴 앞에서는 뻣뻣해야지. 푸틴 앞에서 이런 거 있어, 그러니까, 이거 푸틴 앞에서 안 붙여주라고 이런 사람들은 뻣뻣했잖아. 푸틴 앞에서 막 붙여주라고. 국민들 앞에서 막 폰던데. 인간이 아니야. 아, 진짜 그러네. 아, 진짜 푸틴 앞에서 부채질. 막 푸틴 앞에서 굉장히 부드럽고. 부시 앞에서. 어떤 사람이 이명박이요? 아유, 그 누굴 말하겠어요. 이명박이 그 일본 지나치는 부르기는 청왕이라고 하는데 거기 이렇게 고개 숙이고 이런 거 보고 정말 창피했어요. 저거는 완전 지금 쫄자 마인드인데 쫄자도 거의 머슴 마인드였더라고요. 머슴. 딱 보니까 이명박이 사회를 할 때 보면 군인들하고 눈을 못 맞추는 거예요. 원래 사회를 할 때는 군인들한테 정을 딱 봐야 되고, 군인들도 사실 이렇게 고개 숙이면 안 되고, 이 국가와 소감을 이렇게 딱 정을 봐야 돼.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국가와 소도 군인들 앞에서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이명박 사회사람들이 오바마가 이렇게 가는데, 오바마 나 지금 꽁수에서 이렇게 갈 거야. 근데 이명박 외국 분들 사회한테 그러는 거야. 그 어떤 사람이 그 사진 찍어가지고, 이 대통령이 이러고 있냐고, 사회는 그렇게 하지 않아. 이 군대가 왔어. 그러고 막. 욕을 하는 거야. 원래 안 가르쳐. 근데 군대 사회는 절대 고개 숙이면 안 되고, 그 의장들, 국군 의장들도 외국 원수 왔을 때 숙이면 안 된대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국군 의장대가 고개 숙인 나라는 없다. 그거는 항복한 나라는 너네 국가나 하는 거지. 아니, 군인이 어떻게 고개 숙여? 총 맞아 오는데. 군인들이 고개를 빡빡이 들고 있어야지. 군인 고개 숙이면 총 맞는 거야. 죽는 거라고. 그런 군대는 필요가 없어, 지구상에. 그 우리나라 국군 의장대만 그 조선시대 한복 입고, 그 이제 무슨 이런 거 들고 내국과학서 이러고 있다고. 그것도 원래는 이렇게 했는데 그 좀 아는 사람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 해가지고 반쯤 이렇게 세웠대. 그거 완전히 외국 국가학서한테 90% 절하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조선시대 그 법에 보면 갑옷을 입은 사람은 인내가 고개 안 숙인다고 돼 있어. 갑옷을 입었을 때는 인내가 이렇게 하지 인내 앞에서 이렇게 하면 없어. 왜냐하면 조선시대 가면 이천째 철판이에요. 우리는 몰랐었는데, 이 갑옷은 못이 박혀 있거든. 부절이라고 해야 되는데, 갑옷에 보면 이렇게 둥그랗게 있다고, 이 못이다, 사실은. 이 안쪽에 철판이 있어요. 안쪽에 철판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 안 숙여져. 이 옷이 못 일어나. 잡아져가지고, 완전히, 땅이 박혀온다고. 조선시대 문화 사격도 없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절대는 때문에, 아무리 높은 사람이 이렇게 있다고. 그 절학자는 이렇게 있어요. 다리만 굽히지, 상체가 안 굽혀. 굽히다가 잡아져서 못 일어나. 우리나라는 이제 사극에는 가죽 갑옷을 가짜 갑옷이고, 원래 갑사라고 하는데 갑사는 다 철갑옷이고, 안에 철판이 있어가지고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굽히면 못 일어나. 굉장히 무거워. 이 진시황 무덤에서 나온 철갑소도 무게가 70kg라. 70kg 갑옷을 입고 있는데 고개 숙이면 못 일어나지. 그래서 이야기가 약간 몇 킬로 썼는데 외부를 향해서는 굉장히 팽팽해야 되고, 자기 안쪽을 향해서는 굉장히 부드러워야 된다. 선장이 바깥을 볼 때는 굉장히 긴장된 눈빛으로 보고, 선원들 앞에서는 굉장히 부드러운 표정을 쳐야 된다. 근데 선장이 선원들 앞에서 막 성질을 부리면 선원들이 우리 선장 사이코라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도망칠 반란 준비를 한다고. 제 기억으로는 푸틴이 쪼는 거는 노무현 대통령밖에 없어요. 만나서 그 사진 찍어보면 나오는데 푸틴이 눈 깔아요. 효도로도 푸틴 앞에서는 눈 까는데 그 푸틴하고 만나서 그 벽찬 찍은 거 나온 게 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앞에서 쫄았어요. 푸틴이. 그 어떤 사람의 기에 물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렇죠. 그래서 이 질에 대한 이미지는 이 팽팽한 것과 부드러운 것 두 가지 양면성이 있고, 바깥을 향해서는 팽팽하고 안쪽을 향해서는 부드러워야 되는데, 약간 명상을 살고 한 사람들이 자꾸 부드러운 것만 강조해가지고, 부드러워져서 이렇게 이제 자꾸 낙지 힘들어야 되는데요. 낙지가 없어 그러면서 낙지가 이래서 실제로 그런 사람 봤는데 깨달았다고 막 주장하는데 막 이래가지고 막 낙지처럼 버글버글하게 좋아하는데요. 그러면 안 되고, 특히 외부를 향해서는 굉장히 눈에 힘을 줘야 돼.
이 사람. 뭐지?